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굉장히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기다렸던 13차 고객과 미중 협상이 결국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라고 이번에 이 용어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일단 미국산 농산물을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를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섹터에서의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을 이제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서는 10월 15일로 예상이 됐던 관세 인상 조치를 이제 유예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전체 중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25%에서 30%로 관세를 올리기로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환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세부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합의 내용을 또 서면화하고 그리고 확정하는 데는 한 4, 5주 정도 걸릴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나왔죠. 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거야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었던 증시도 이 소식과 함께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됐는데 시장 마감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주간 흐름을 한번 본다면은 초반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죠. 네. 좀 다시 한번 무역 전쟁 격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증시도 부진을 했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실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려고 할 때 아니면 진행이 되고 나서 상당히 좀 이 유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결국은 증시도 롤러코스터 중에 주간으로 S&P 500 지수가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 초에 미국이 중국의 이제 28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또 이 혐의를 물어서 그런 조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이 또 극렬하게 또 이 반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좀 높이는 요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류허와 이제 이 회담을 하겠다라는 트윗을 남겼고, 그리고 또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장 마감 이후에 밝히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금요일에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좋은 일이 진행 중이다라고 트위트를 또 남겼고, 류허 부총리와 회담 이후에 역시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도 이제 결국은 좀 좋은 흐름으로 마쳤고요. 또 다우와 나스닥 역시도 주간으로 0.9% 상승을 하면서 좀 부침은 있었지만 네네. 저희가 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요. 결국은 끝은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과의 무역 이슈와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는 기업이라고 인식이 됐던 그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러면. 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 그리고 이제 퀄컴이라든지 캐터필러 같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이제 베스트바이처럼 어떤 전자제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관세 피해를 많이 받는 관세 피해주, 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무역 전쟁 관련주 25개 기업으로 구성된 CNBC에서 이제 고안을 한 차이나 트레이드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약 2.5%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무역 전쟁의 포스터 차일드다, 즉 가장 좀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혔던 애플이 2.6% 급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36.21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종전 기록인 232달러대를 넘어서는 신고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웨드부시라는 IB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45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아이폰 사용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9억 명 정도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3, 4년 내에 애플 TV 플러스에 1억 명 정도가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넷플릭스의 타겟 고객층의 한 10%를 잠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이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 사셨어요? 보니까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자,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애플 TV 플러스의 그 카테고리가 또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의 주가가
애플 자체만의 어떤 그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플러스 알파로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쉽게 얘기한다면은 네.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리고 있다. 주가 흐름이 좀 그래요. 네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좀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이 연중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1월 3일에 이제 주가가 140.05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7년 4월 이후에 최저치였거든요. 연초에는 애플이 이제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폰 사업이 계속해서 상장세가 둔화를 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감소세가 좀 거세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후에 실적으로 결국은 애플이 좀 증명을 했고, 최근에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정말 본물을 이루고 있죠. 특히 이제 9월 초에 공개를 했던 아이폰 11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더해서 내년 5G 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한 모습이고, 이 웨드부시에서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처럼 서비스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여기에 또 무역 이슈 개선까지 좀 겹치면서 애플은 좀 겹겹 호재를 지금 맞고 있는데 전체 증시 입장에서도 역시 애플이 좀 이끈다면은 그러니까요. IT주 위주의 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과연 좀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있을 것이냐. 다우 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장중에 500포인트 넘게 올라가던 이 지수가 거의 막판에 200포인트를 반납했다는 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또 갖고 있다는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중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좀 흐름이 좋다가 마지막에 정작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좀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장중 최고점의 S&P 500 지수의 상승폭은 한 1.9% 정도였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한 1.1%로 상승폭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됐습니다. 투자정보 미디어 밸런스에서는 이번 무역 합의가 시장을 이제 임프레스, 좀 좋은 인상을 준다 아니면은 살린다 그러는데 좀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 얘기를 인용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 이번 합의가 너무 초기 단계다.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의 어떤 보조금 지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술 강제 이전 등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책이 없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서 양측의 핵심 관심사 사이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다지 예전에 나왔던 내용에 비해서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제 관련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나온 합의에 대해서 어차피 서명한 것도 아니고 네. 서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뭐 갑자기 기술 이전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농산물 구매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무역 합의 1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홍보를 하네. 포장만 바꾼 거 아니야라는 네. 좀 그 되게 냉소적인 반응도 보이는 만큼 이제는 약간 이런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중국 쪽에서 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좀 승리 같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에 좀 지금 좀 쫓기는 상황이 네네. 이번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승자인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두 쪽이 좀 균형을 맞추면서 결국은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 또 중국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에 좀 불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승자라는 지적이 좀 지금 냉소적인 반응의 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한 18개월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역 전쟁 중에 처음으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중국이 아무것도 포기를 좀 안 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자신들이 꺼리는 사안을 안 건드리면서 예전에 했던 합의 수준, 즉 농산물 구매 정도만 약속을 함으로써 관세 연기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과거를 또 돌아보면은 6월 말쯤에 미중이 이제 무역 휴전에 들어가면서 이 좀 유화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이때도 중국이 약속했던 농산물 구매를 좀 꾸물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격분을 했고 또 관세 정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네네. 이런 좀 이 영화 일들이 같은 있었죠. 그런 네.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좀 우려가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서면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앞으로 이제 4, 5주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될 것 같네요. 뭐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뭐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었던
있었던 것처럼. 자, 이제 저희가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오늘 보니까 존슨앤존슨을 들고 오셨어요. 언제부턴가 미국의 제약사들이 일종의 대선 테마주, 그런데 이제 대선 테마를 업고 오르는 게 아니라 대선 테마를 업고 내려가는 그런 네, 대선 네. 테마주가 되는데, 자, 간만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 싶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존슨앤존슨이 한 1.7% 정도 올랐거든요. 네.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웃퍼폼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를 감안을 한다면은 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얘기, 그리고 헬스케어주 전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좀 분석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번스타인이라는 IB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148달러에서 155달러,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 업사이드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용이 법적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폭이 과대했다. 지금 52주 고점 대비해서 한 13% 하락해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대비를 해봤을 때 올해 한 17%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S&P 500 지수는 반면에 12% 프리미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역사적인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이번에 전했습니다. 최근에 그럼 존슨앤존슨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요? 좀 안 좋았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자료에 따르면은 네. 올해 수익률이 한 1.8%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간도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법적 이슈 세 가지의 주가가 좀 발목을 잡히고 있죠. 첫 번째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드 판매를 좀 주도를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이제 활석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 조현병 치료제 리스페달이 어떤 좀 호르몬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이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최근에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IB의 투자 의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도 합의 비용이 5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체 전망은 오히려 법적 이슈에 대한 비용이 한 100억에서 120억 달러 수준, 오피오드 50억 달러, 파우더 50억 달러, 그리고 리스페달 8억 달러 이렇게 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적 이슈는 뭐 배상금에 대한 손실이 좀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헬스케어주라고 한다면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또 헬스케어주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말씀하셨듯이 대선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영향을 미쳤냐, 좀 흥미로운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좀 경선에서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런 의원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에게도 좀 그렇고, 그리고 헬스케어 이 기업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러면서 약가 인하 압박을 좀 거세게 할 수 있는 메디케어 for all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분이 좀 당선이 된다면은 헬스케어 업종에도 상당히 좀 많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9월 16일 이후에 워런 의원의 이제 지지율이 57%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헬스케어 업종의 대표적인 ETF인 IBB가 6% 하락했고, 그리고 네. XBI도 10%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프리스라는 IB에서 이런 과매도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의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될 때가 됐기 때문에 헬스케어주의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첫 번째로 제약업종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업종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M&A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 JP모건에서 매년 1월에 헬스케어 아니면은 바이오테크 관련돼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때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기 업체에서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내놓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헬스케어주에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스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